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5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실행시켜서 제목 슬라이드가 표시가 되면 제목 상자들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합니다. 슬라이드 크기 설정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페이지 설정, 슬라이드의 크기는 A4고요. 슬라이드 방향 가로입니다. 슬라이드 5개 추가합니다. 홈탭 눌러서 새 슬라이드의 위쪽에 있는 단추 5번 눌러서 총 6개의 슬라이드 만들고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제목 글꼴 설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붙어 있는 제목 상자의 도형 그리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로고 삽입하는 작업합니다. 보기 탭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클릭해서 글꼴 설정하겠습니다. 제목 상자 클릭해서 글꼴은 홈탭에서 맑은 고딕이고요. 글자 크기는 4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 파랑이고요. 자, 이제 제목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 도형입니다. 출력 형태처럼 도형 그려서요. 자, 도형의 윤곽선 설정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설정하고요.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설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는 모든 도형들은 방금 전에 지정한 형태로 윤곽선이 설정되게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 도형의 채우기 색, 이밀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색깔 변경하고요. 이 도형 복사합니다.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다시 원위치 시켜서 컨트롤 키와 조절점 양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좌우 크기가 똑같이 줄어듭니다. 자, 이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제목 상자를 맨 위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제목 상자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리고 제목 부분이 도형의 가운데 오도록 적절하게 배치시킵니다. 자, 이제 왼쪽 하단에 로고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자, 그림 파일은 로고 3.jpg입니다. 삽입된 그림의 배경색, 연보라 배경색 투명으로 설정합니다. 서식 탭에 색 도구 클릭해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 그리고 배경 클릭하면 투명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출력 형태대로 로고 왼쪽 하단에 배치시키고 크기도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우리가 그렸던 도형과 로고가 보이지 않게 감추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눌러서 배경 탭에 있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합니다. 자,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하고요. 자, 이제는 슬라이드 번호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 혹은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셔도 돼요. 자, 삽입할 건 슬라이드 번호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두 적용 클릭. 자,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도형,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모두 표시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우리가 마스터에서 작성했던 도형과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가 모두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하고 나면 답안 파일을 한번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와 같은 도형 직사각형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전편집 기능 이용해서 편집할 겁니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클릭해서 직사각형 선택하고요. 자, 직사각형 세로로 이렇게 그리고요. 자, 전편집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네, 전편집 클릭해서 자, 조절점 클릭해서 핸들러가 표시되면 핸들러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자, 편집이 끝나면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해 보겠습니다.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 눌러서 임의의 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자, 이 도형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복사해서 좌우 대칭합니다.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자, 복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를 한 후에 자, 이 도형의 색깔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그리고 순서 아래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한 후에 크기 조절 컨트롤 키 눌러서 조절점 가운데를 향해서 드래그. 자, 이 작은 도형은 다시 또 편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작은 도형의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전편집 누르고요. 자,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도형 편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워드 아트 삽입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워드 아트 클릭해서 자, 첫 번째 있는 모양 선택하고요. 자, 출력 형태처럼 내용 입력합니다.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테두리 부분 클릭해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자,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굵게고 텍스트 그림자는 없습니다. 자, 서식 탭에서 텍스트 채우기 검정색이고 텍스트의 윤곽선은 없습니다. 자, 이제 워드 아트에 반사 효과 주겠습니다. 텍스트 효과 눌러서 반사 클릭해서 자, 반사는 전체 반사 8포인트 오프셋입니다. 자, 이제 워드 아트의 모양 변경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효과 눌러서 자, 변환에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찾는데요. 자, 아래쪽은 수평이고 위쪽이 조금 휘어진 형태네요. 그러면 자, 위쪽 수축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대로 크기 변경 조금 하셔도 되고요. 자,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이제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그림 클릭하고요. 삽입할 그림은 로고 3.jpg입니다. 자, 로고의 배경색 투명하게 설정합니다. 서식 탭에 색 클릭해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고요. 자, 배경색 클릭해서 투명하게 변경한 후에 출력 형태대로 그림 위치시키고 크기도 적절하게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 그려보겠습니다. 자, 목차 슬라이드는 첫 번째 번호에 해당하는 1번에 해당하는 도형 두 개를 먼저 그리고 나머지 번호들은 도형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용만 변경하는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상자에 목차라고 입력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 상자는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자, 1번에 해당하는 도형 그리는데 아래쪽에 위치한 오각형 먼저 그립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에서 블럭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입니다. 자, 도형 그리고 나면 자, 도형의 채우기 색깔 변경해 보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변경하고요. 자, 이제 위쪽에 위치한 빗면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도형 클릭해서 자, 도형 그리고 나면 도형의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그리고 도형 초록색 연두색 조절점 회전하는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도형 그리고 나면 두 도형의 글자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포함하도록 넓게 드래그해서 자,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있는데요. 역시나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 눌러서 그림자의 방향은 오프셋 위쪽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도형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할 건데요.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자, 복사가 되면 자, 아래쪽으로 도형을 이동시켜서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컨트롤 D를 누르면 방금 전에 위치시켰던 그 간격대로 도형이 복사가 됩니다. 자, 이제 각 도형의 내용 입력하고요.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왼쪽에 그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삽입하는 건 삽입 탭에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자, 그림의 위치는 내 문서 아래에 ITQ 아래에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자, 그림 파일명은 그림5.gif고요. 자, 그림 삽입되고 나면 우리는 필요한 그림만 남기고 나머지 그림들은 잘라낼 건데요. 서식 탭에 있는 자르기 도구로 잘라낼 겁니다. 자르기 눌러서 자, 드래그해서 불필요한 그림은 잘라내도록 합니다. 자, 이 그림 도형의 아래쪽으로 순서 변경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하고요. 자, 그림의 크기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형에 있는 자,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겠습니다. 4번 도형에 있는 텍스트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클릭한 후에 자, 우리가 연결할 대상은 현재 문서고요. 자, 슬라이드 번호 6번에 하이퍼링크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 작성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슬라이드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입력하고요. 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부분 클릭해서 글머리 기호 모양 변경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 있는 글머리 기호 목록 단추 눌러서 출력 형태와 같은 별표 글머리 기호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용 입력하고요. 자, 엔터 친 후에 두 번째 문단의 수준 아래로 한 수준 내리겠습니다. 탭키 눌러서 자, 다시 두 번째 문단의 글머리 기호 변경합니다. 글머리 기호 목록 단추 눌러서 조건처럼 화살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고요. 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내용 입력한 후에는 첫 번째 문단부터 서식 변경합니다. 첫 번째 문단 드래그해서 전체 범위 설정한 후에 자, 글자 속성부터 변경합니다. 홈 탭에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이고 자, 굵게 속성이고요. 줄 간격은 1.5줄입니다. 두 번째 수준의 문단들 모두 블럭 잡아서 글꼴 맑은 고딕이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줄 간격 1.5줄입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대로 텍스트 상자 크기 조절합니다. 특히 오른쪽 부분에 끝나는 글자들이 맞도록 텍스트 상자 조정하고요. 자, 이제 영문 텍스트 상자를 아래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 대신에 출력 형태처럼 한글의 문장으로 내용 변경합니다. 자, 한글 문장 내용 입력하고 나면 역시나 텍스트 상자 출력 형태대로 크기 조절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동영상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미디어 그룹에 있는 비디오 도구 클릭하고요.
자, 동영상 파일은 동영상.wmv 파일입니다. 네, 동영상이 삽입되고 나면 재생 탭 눌러서 반복 재생에 체크하고요. 시작은 자동 실행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출력 형태처럼 크기 조절하고요. 자, 위치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업 끝났고요. 다음은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업하겠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란에 눈의 구분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 내용 상자에서 표 삽입 아이콘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만들 표의 열의 개수는 3개고요. 자, 행의 개수는 5개입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출력 형태처럼 크기 조절과 그리고 배치 적절하게 하고요. 자, 이 표의 채우기 색 변경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 음영 목록 단추 눌러서 노랑으로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테두리는 모두 검정색으로 모든 테두리 눌러서 변경합니다. 자, 열 너비 출력 형태 보고 적절하게 조절한 후에 자, 이제 합쳐야 될 칸들이 있지요.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두 줄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병합 합치고요. 자, 그 아래쪽 두 칸도 합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병합. 자, 이제 이 표에 글자 속성 지정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고 글자 색깔 검정이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맞춤은 중간이고요.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표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표의 내용 입력이 끝나고 나면 위쪽에 상단에 도형 2개씩 조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사각형에 있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자, 이 도형 좌우 대칭 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자, 임의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이제 위쪽에 사다리꼴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자, 사다리꼴 도형은 기본 도형에도 있고요. 자, 순서도에도 있습니다. 자, 기본 도형에 있는 사다리꼴 도형은 그리게 되면 상하 대칭을 해야죠. 네, 상하 대칭을 하게 되면 안에 입력한 글씨도 텍스트도 상하 대칭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회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3차원 회전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에 있는 수동연산이란 도형을 그리게 되면 회전을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작업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순서도에 있는 수동연산 선택해서 도형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도형 그리고 나면 도형의 색깔도 변경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도형의 글자 속성 지정합니다. 홈 탭 눌러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고요.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도형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 2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 한번 하고요. 다시 또 한번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합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복사된 도형은 자, 크기 조절점 드래그해서 크기 변경하고요. 자, 이제 각각 도형들의 내용 입력합니다. 자, 좌측의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좌측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순서도에 있는 지연이라는 도형입니다. 자, 도형 그리고 나면 좌우 대칭할 겁니다. 서식 탭 눌러서
회전 도구 클릭해서 좌우 대칭하고요. 자, 이제 이 도형의 채우기색 변경하도록 합니다. 자, 채우기색 변경하고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 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다시 눌러서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의 모양은 선형 아래쪽입니다. 네, 그리고 자, 글자 속성 역시나 도둠에 18포인트이고요. 글자 색깔은 검정입니다. 자, 이 도형에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서식 탭의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클릭해서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복사한 후에 자, 크기 조절하고요. 자, 각각의 도형에 내용 입력합니다. 자, 내용 입력한 후에는 전체적으로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되도록 배치 적절하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슬라이드인 차트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입력하도록 하고요. 자, 아래쪽 내용 상자에서 차트 삽입 아이콘 클릭합니다. 그래서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자, 엑셀 창이 뜨면 엑셀 시트에 출력 형태의 차트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표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입력하고 나면 차트의 데이터 범위 크기 조절점 드래그해서 불필요한 항목 3과 4는 제외시키도록 하고요. 자, 왼쪽에서 그려진 차트를 보면 데이터 계열과 데이터 항목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행렬 전환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차트의 모양 변경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엑셀 창은 닫기 버튼 눌러서 닫습니다. 이제 차트의 레이아웃 변경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레이아웃 탭 눌러서 차트 제목 클릭하고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자, 출력 형태를 보고 차트의 제목 입력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범례는 출력 형태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고요. 자, 차트의 아래쪽에 데이터표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터표 눌러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 이제 차트의 전체적인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클릭해서 차트의 글꼴 설정합니다. 홈 탭에서 자,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차트의 외곽선 설정합니다. 그리기 그룹에 있는 도형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의 색상 검정색이고요. 자,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 효과 줍니다. 그림자 눌러서 오프셋 대각선 왼쪽 아래. 자, 이제 세부 조건 보고 차트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먼저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차트 제목 클릭해서 글꼴은 궁서고요. 자,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리고 굵게입니다. 자, 차트 제목에 채우기색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흰색으로 설정하고요. 자, 테두리 도형 윤곽선 눌러서 검정색 그리고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 설정합니다.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이고요. 이제 차트 영역에 채우기색 지정합니다. 차트 영역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에 채우기색은 노랑이고요. 자, 차트 안쪽 클릭해서 그림 영역 선택한 후에 채우기색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 서식입니다. 자, 최근 10년 평균 계열을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는데요. 최근 10년 평균은 빨강색 막대입니다. 빨강색 막대 아무거나 하나 누르면 자, 모든 최근 10년 평균 계열이 모두 선택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서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합니다. 자, 다시 꺾은 선형의 표식 아무거나 클릭해서 자, 계열이 선택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계열 옵션에서 데이터 계열을 보조축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10년 평균은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기준으로 차트가 그려졌고요. 이제 값을 표시할 건데요. 30년 평균 계열 전체에 데이터 레이블 표시합니다. 자, 파란색 막대 아무거나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30년 평균 계열 모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 클릭해서 보시면 막대에 자, 바깥쪽 위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끝입니다. 자, 이제 조건엔 없지만 출력 형태에는 눈금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 눈금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탭에서 눈금선 클릭해서 자, 기본 가로 눈금선 없음 설정하고요. 자, 이제 눈금의 간격 혹시 출력 형태와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같은 간격 가지고 있어서 네, 변경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출력 형태처럼 차트의 모양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영역이 조금 더 작게 만들고요. 차트 제목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차트 안쪽에 도형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사각형에 있는 자,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 그린 후에 사각형의 채우기색 변경합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정확하게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 색상 설정하고요. 자, 외곽선은 없습니다. 도형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 없음 설정하고요. 자, 투명도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도형 채우기 눌러서 다른 채우기색 클릭한 후에 투명도는 50%로 설정합니다. 자,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할 건데요. 글자 속성 먼저 지정하죠. 홈 탭 눌러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입니다. 자, 글자 색깔 검정이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에 텍스트 맞춤 중간입니다. 자, 출력 형태대로 내용 입력해 봅니다. 자, 내용 입력한 후에는 자, 출력 형태와 자,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와 혹시 변경이 안 된 부분은 없는지 자,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자, 출력 형태대로 정확하게 차트가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차트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6번째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 그려보겠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의 내용 상자는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합니다. 자, 이제 왼쪽 편의 도형부터 그려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형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네, 사각형에 있는 자,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 그리고 나면 사각형에 윤곽선 변경해 볼까요? 네, 서식 탭 눌러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의 두께 조금 두껍게요. 2와 4분의 1포인트. 자, 윤곽선의 종류 바꿉니다. 대시 눌러서 파선으로 바꾸고요. 자, 채우기 색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각형 위로 평행사변형 그립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평행사변형이고요. 자, 채우기 색 변경하고요. 자, 이제 이 도형에 글자 속성 지정합니다. 홈 탭 눌러서
글꼴은 맑은 고딕에 글자 크기는 16포인트고요. 자, 글자 색깔 검정입니다. 자, 6번째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모든 텍스트들은 맑은 고딕의 1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도형이 그려질 때마다 텍스트 글자 속성 지정하는 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현재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내용 입력하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스마트 아트 도구 클릭하고요. 자, 출력 형태와 같은 스마트 아트 객체는 프로세스형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굳이 여기 왼쪽이 나뉘어진 범주 클릭하지 않아도 자, 모두 선택되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바 내려보면 찾으실 수 있지요. 그래서 프로세스형의 출력 형태와 같은 상향 화살표형 선택하고요. 자, 스마트 아트 삽입됐는데요. 보시면 텍스트 4개 입력해야 되는데 자, 그려진 스마트 아트는 3개만 있지요. 자, 디자인 탭에서 도형 추가 버튼 눌러서 도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자, 이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스마트 아트 내에 있는 텍스트 글자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부분 클릭해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 글자의 크기는 16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상자 조절해서 한 줄로 표시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스마트 아트 객체를 도형 안에 표시가 되도록 크기 조절합니다. 자, 스마트 아트의 위치 조절하고 텍스트 상자 조절하고 나면 디자인 탭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 변경하겠습니다. 조건에 있는 것처럼 3차원의 광택 처리입니다. 자, 스마트 아트의 색도 한번 변경해보죠. 색 변경 눌러서 색상형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래쪽에 설명선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설명선에 구름 모양 설명선입니다. 자, 설명선의 모양을 조절하는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모양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입력하도록 합니다. 출력 형태대로 텍스트가 표시되도록 도형의 크기 변경하고요. 자, 색상도 변경하겠습니다. 채우기 색 눌러서 자, 이제 아래쪽에 순서도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자, 순서도에 있는 수동 입력 도형입니다. 자, 이 도형 좌우 대칭합니다. 서식 탭에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선택하고요. 자, 채우기 색도 임의의 색으로 변경해 주고요. 자, 내용 입력합니다. 자, 내용 입력하고 나면 오른쪽에 복사 하나 해야 되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고요. 자, 복사된 도형 좌우 대칭 한 번 더 합니다. 회전 눌러서 좌우 대칭 그리고 내용도 변경하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육각형 도형 그리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하고 자, 기본 도형에 육각형 선택한 후에 자, 드래그 하고요. 자, 이 도형 왼쪽으로 90도 회전시키겠습니다. 왼쪽으로 90도건 오른쪽으로 90도건 상관이 없습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왼쪽으로 90도 회전 그리고 출력 형태처럼 모양
제대로 변경시키고요. 자,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한 후에 자, 내용 입력하고요. 자, 내용 입력했더니 텍스트도 같이 회전이 되었죠. 홈 탭 눌러서 텍스트 방향을 자, 모든 텍스트 90도 회전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다시 회전이 돼서 출력 형태처럼 바뀔 거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별 모양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도형 도구 눌러서 별 및 현수막에 포인트가 5개인 별입니다. 자, 색깔 임의의 색으로 채우기 색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원통형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에 있는 원통 도형 선택하고요. 자, 도형 그려서 채우기 색, 임의의 색으로 변경한 후에 자, 내용 입력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정육면체 도형 그릴 건데요. 도형 도구 클릭해서 바로 그려도 되지만요. 현재 도형을 복사해서 자, 이 도형의 모양을 정육면체로 변경해도 됩니다. 그러면 크기 조절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서식 탭에 있는 도형 편집 눌러서 도형 모양 변경에 자, 기본 도형에 있는 정육면체 선택합니다. 그러면 같은 크기의 도형이 다른 모양의 도형으로 그려졌죠. 자, 이제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을 만들고요. 이제 내용만 변경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각각의 2개의 도형들의 연결선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자, 선에 있는 꺾인 연결선입니다. 자, 왼쪽의 도형에 빨간색 연결점 드래그해서 오른쪽 도형의 연결점으로 연결하고요. 자, 윤곽선 변경합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이고 그리고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로 좀 굵게 해줍니다. 자, 이 연결선 오른쪽에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드래그 하고요. 자, 오른쪽에 연결선 복사했더니 자, 정육면체 위쪽으로 연결선이 보이면 정육면체를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도 도형과 연결선 연결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에서 선이고요. 자, 위쪽에 있는 순서도 빨간 연결점 드래그해서 Shift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합니다. 자, 이 연결선에 자, 윤곽선 변경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이고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입니다. 자, 그려지고 나면 제대로 잘 안 맞는다 그러면 Alt키 눌러서 미세하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다리꼴 다시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순서도 도형을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연결선 오른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순서도 도형도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왼쪽의 도형들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오른쪽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의 도형 자, 사각형 왼쪽과 같은 형태죠. 그대로 복사해 가겠습니다. 자, 복사된 사각형 좌우 대칭합니다. 네, 서식 탭에서 회전 눌러서 좌우 대칭하고요. 자, 이제 윤곽선 변경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이고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그리고 대시는 실선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위쪽에 물결 도형 그리겠습니다. 도형 삽입 눌러서 별 및 현수막에 물결 도형이고요.
자, 도형 그리고 나면 좌우 대칭 하겠습니다.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클릭.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조절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변경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채우기색, 임의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평행사변형 그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도형 도구에 기본 도형에 있는 평행사변형이고요. 자, 채우기색 변경하고요. 자,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 아래쪽에 복사해서 자, 좌우 대칭하고요. 자, 내용도 변경하고요. 자, 색깔도 변경해 줍니다. 자, 다시 또 아래쪽에 복사 하나 더 하고요. 자, 이 복사된 도형 역시나 좌우 대칭합니다. 그리고 내용 변경하고요. 자, 색깔도 변경해 줍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눈물방울 도형 그리겠습니다. 네, 도형 도구 다시 눌러서 기본 도형에 있는 눈물방울 도형이고요. 자, 이 도형 그린 후에 좌우 대칭합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해 좌우 대칭. 자, 그리고 채우기색, 임의색으로 변경하고요. 자, 내용 입력합니다. 자, 이제 4개의 도형 각각 연결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삽입 탭 눌러서 네, 도형 도구 클릭해서 선에 있는 자, 꺾인 화살표 연결선입니다. 자, 빨강색 연결점 아래로 드래그해서 아래쪽 도형의 빨간색 연결점에 연결하고요. 자, 선의 테두리 바꿉니다.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색은 검정이고요. 윤곽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화살표 변경하겠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자, 끝 종류 두 번째 화살표로 변경하고요. 화살표의 크기는 8로 변경합니다. 자, 아래쪽 도형도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도형 도구 눌러서 꺾인 화살표고요. 빨간색 연결점 아래의 도형으로 드래그해서 연결합니다. 자, 윤곽선 변경합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색깔은 검정. 그리고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도형 서식에서 자, 화살표의 종류 자, 두 번째로 변경하고요. 크기는 8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도형도 연결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에 도형 도구 눌러서 자, 꺾인 화살표 연결선이고요. 연결점 드래그해서 두 개의 도형 연결합니다. 자,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바꾸고요. 윤곽선의 두께 2와 4분의 1포인트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도형 서식에서 화살표의 끝 종류 두 번째로 바꾸고요. 크기는 8로 바꿉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설명선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도형 도구 클릭하고요. 설명선에서 구름 모양 설명선입니다. 자, 설명선의 채우기색 변경하고요. 자,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바꿉니다. 내용 입력하도록 하고요. 자, 아래쪽에 순서도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형 삽입 눌러서 순서도에 자, 화면 표시 도형입니다. 자, 이 도형의 채우기색 변경하고요. 자, 좌우 대칭 해주겠습니다.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그리고 내용 입력합니다. 자,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직사각형 그리고요.
자, 채우기 색 역시나 변경해 주고요. 내용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도형도 다 그려졌는데요. 자, 이제 왼쪽 도형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한 후에 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에 그룹. 네, 오른쪽 도형도 모두 다 선택해서 자, 오른쪽 단추 눌러서 네,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자, 왼쪽 도형부터 애니메이션 효과 줍니다. 자, 왼쪽 도형 그룹 선택해서 자, 애니메이션 탭에서 네, 날아오기고요. 날아오기 효과는 자, 왼쪽에서입니다. 자, 오른쪽 그룹 선택해서 애니메이션에 자세히 단추 누른 후에 추가 나타내기 효과 클릭하고요. 자, 기본 효과에 있는 블라인드 선택합니다. 자, 블라인드 효과는 세로로 변경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창 눌러서 재생 버튼 눌러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형 슬라이드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기출문제 5회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6회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